네, 시청자 여러분, 청주 아주 힘든 선거구입니다. 흥덕구요. 청주 흥덕구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로 치열하게 선거운동하고 있는 김동원 후보. 오늘 오후에 이제 당의 면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사실 제가 내려가기에도 좀 쉬운 길이 아니고 또 일부러 방송국에 오기도 좀 쉬운 상황이 아닌데 마침 당의 면접을 위해서 올라온 김에 좀 일찍 와서 저희들 방송국에서 짧게 좀 긴급 대담을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김동원 후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거성욱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인사를 드려서 이제는 참 아주 친숙하고 정감이 넘칩니다. 또 얼마 전에 구독자 100만 그 돌파 감사할 때 제가 또 축사를 보냈는데요. 거성욱 TV가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중심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지금 청주 흥덕 말씀해 주셨듯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20년 동안 민주당 지금 현재의 도종환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합해서 20년 동안의 흥덕의 독주 현상을 몰고 왔는데요.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제가 그것을 깨고자 제 고향 청주로 내려간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거의 한 1년 전부터 제가 활동을 했는데요. 네.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천이 양당 모두 진행 중인데 네. 이 공천을 하다 보면은 뭐 온갖 이 잡음들도 나고 그렇습니다. 또 갈등도 터지고 그러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정당을 그렇게 좀 평론해온 입장에서 보면 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뭐 사실 거의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 탈락한 후보들도 다 백의종군 선언하고 그야말로 선당우사의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네. 반해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거의 내전 수준으로 지금 그렇죠. 공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김동원 후보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네, 지금 청주 흥덕도 지금 국민의힘은 6명의 후보가 또 임박해서 또 두 명의 후보가 또 튀어나오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이제 이전 투구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글쎄요, 방송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문재인 정권 때 또 이 단물을 다 빨아먹는 후보가 이제 또 이 윤석열 정권에서 공기업 사장 등 이런 것을 또 더 해보겠다고 신분 세탁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본인도 그렇게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는 민주당 사람으로 다들 보이는데 제일 확실한 신분 세탁은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것이다라고 또 뒤늦게 뛰어든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김동원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또 여기저기 드물지 않게 발견이 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이 자유우파 정권에서 또 좌파 정권으로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 사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다. 이를테면은 과장급이나 국장급까지는 직업 공무원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차관 이상이면 이게 무슨 외청장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차관 이상이면 다 정무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선임하고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다 점검해서 이 사람 우리 정권에 맞는 사람이냐 다 가려가지고 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차관급 이상으로 뭔가 일을 한 사람들은 일단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굳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좀 해보겠다고 나서면 아니 그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지. 그리고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꼭 당선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것만으로 신분 세탁이 되니까 그 이후에 자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청주 흥덕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 개개인의 이름을 그 거명하면서까지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만 그건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중앙당의 공관위원회 위원들도 적어도 네. 그런 점들은 엄격하게 걸러내고 가려내야 될 거다. 그 말씀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당장 이 후보로서 이제 경쟁 후보에 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저는 김동훈 후보가 그 문제를 저희 방송에서 더 길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차관 이상을 지낸 사람은 예컨대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 이상 지낸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전 정부에서 못된 짓 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차관 이상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서 처신하라. 정치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해라. 예. 예,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네. 이 청주 흥덕구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20년 동안이나 노영민, 도종환이가 뭐 이렇게 삼선식 예. 한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쪽 후보가 6명이나 모인 걸로 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또 후보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 민심은 실제로 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지역에 제가 아침 새벽부터 사실 밤늦게까지 많은 지역민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네. 거의 한 7할 이상은 제발 좀 바뀌어야 된다. 꼭 뭐 제가 당선돼야 된다. 이런 그 말씀보다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한 사람씩이 너무 오래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의 특정 정당의 독주 이게 피로감도 있고요. 또 그분 지금 현재의 이 현역 의원인 도종환 의원은 또 시인 아닙니까? 예, 시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발전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등한시를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주 많이들 나오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중국 가서 또 뭐 헛소리도 그렇죠. 하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사람 대표시가 접시꽃 당신인가? 그렇죠? 접시꽃 당신이죠. 그 접시꽃 그 도종환이 때문에 접시꽃 꼴보기 싫어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시도 시 나름이고 정치도 정치 나름이죠. 예. 접시꽃에는 제가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이 순박하고 그 멋진 꽃인데 그 꽃조차 보기 싫어졌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니까 좀 그 사람이면 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 그 지역 그 신문하고 인터뷰를 네.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 상대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종환 그 후보를 인정을 한다. 깨끗하게 인정을 한다. 도종환 시인은 후보는 국보 시인이다. 이제 그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시 창작에 전념케 해드려야 된다.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의원으로서 하는 거는 이미 이제 한계의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창작 시 쓰는 거에 전념케 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보고 상당히 이렇게 화제가 됐던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정치적으로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뭐 다시 시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시죠. 자, 우리 김동훈 후보는 잘 준비된 후보입니다. 오랫동안 언론 활동을 하셨고 또 기업 경험도 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주 상황을 잘 알아요. 네. 네, 청주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주 발전 그리고 국회에 진출했을 때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되시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리 다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흥덕과 저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뼛속까지 청주 사람이자 흥덕 사람인데요. 지금 제1호 공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흥덕에 유치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청주는 물론이고 충북에는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삼성 간판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전 대리점 외에는 없었거든요. 네. 어떠한 공장도 삼성에는 사실 불모지였는데요. 그것을 지금 오송 지역에 우리 고 박사님 한번 방문해 지난번에 주셨죠. 갔었죠. 예, 이미 생명과학 바이오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인근에도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를
흥덕에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충분한 가능성과 이미 상당 부분 삼성의 의사결정권자 고위직들과의 사전 교감이라든가 큰 그림은 그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3,000명, 최소 3,000명의 고용 효과가 나오고요. 이 크게 봐서는 한 28,000명 정도의 이 연방 전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7조 원의 지역 내 경제 GDP가 는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 쪽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상당히 그 좀 그 논의가 진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왜 든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들어와서 바이오 쪽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3천 는다 그러면 잘 실감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있던 대기업이 나갔을 경우에 그 지역이 바로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걸 보면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 지역의 지방 도시들이 대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으로 나가거나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의 공동화와 이 경제 활동의 위축과 매출의 급감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씩만 경험해 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그걸 잘 아실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 공약으로는 삼성 유치가 지금 7개월, 8개월 전부터 제가 꾸준하게. 근데 진짜 유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제가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은 삼성 측에서 부인 공시를 내버립니다. 이게 주가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공약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삼성에서 부인 공시를 내고 우리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증시에다가 그걸 공시해야죠.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얼마 전에 또 삼성하고 꾸준하게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천 공장이 추가 지금 삼성 바이오가 1조 영업이익 그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만 1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50년간의 먹거리 산업임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에 삼성 바이오는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는데요. 이것이 인천과의 추가 부지 확보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흥덕을 포함해서 유력 후보지로 증설을 계획을 하겠다. 이게 최근에 저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왜 출마를 했느냐, 언론사 이 부사장으로 있는 우리 고 박사님도 잘 아시는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으로 있었죠. 동아일보 있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제가 출마한 이유를 하나만 대보라면은 사실은 민주당과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반드시 민주당의 이 내로남불 앞뒤가 다른 그런 것들을 제가 선봉에 서겠다 그 작업을 언론 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할 참입니다. 이재명 또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또 이권 카르텔 우리는 뭐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언론은 언론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제가 앞장서서 그 위선과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선봉에 쓸 작정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이제 언론계에서 쭉 활동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영입됐을 텐데 왜 먼저 나 흥덕이다 그러고 내려갔을까요? 더 쉬운 지역에 영입돼서 공천도 쉽게 받고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걸 지금 권유했던 분도 계십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비례대표 이게 일단 훨씬 더 이 전력 소모가 덜하고 두 번째 할 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어드바이스하는 선배들이 계시는데 저는 출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은 했지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고향 내려가서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고민 대상이 아니고요. 무조건 내려가서 어려운 지역에서 탈환을 하고 정말 터지게 싸우면서 민주당의 두 얼굴을 제가 벗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것이 제가 언론인으로서 쌓은 소양을 가장 잘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비례대표로 영입되면은 이제 4년 하고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가는 거가 되는 거고
정치를 하려면 이게 정말 내가 남은 인생 다 바쳐서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자기 고향에서 지역구로 정면 승부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이 비례를 통해서 쉽게 진출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너무 우직하게 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실제로 오래 가는 길이 됩니다. 네. 예. 그 점에서 좀 아주 올바른 선택을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뭐 생각한 것만큼 상당히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예, 꼭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 고생을 좀 하게 됩니다. 각종 후보들로부터 아까 얘기한 그런 후보들부터 어떤 뒤통수 때리기라든가 이 정치판이 숱한 그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한 거지만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렇게 아주 험한 자갈밭이고요.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제 갈 길을 간다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큰 사고 없이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저기 이재명이니 정청래니 윤미향 이런 거 보세요. 네. 좌파들 중에서도 제일 독한 것들이 지금 정치판에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밀린과 같은 것이에요. 네. 예, 사각의 정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 박사님이 그 숱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안 들어간 이유를 제가 출마하면서 저는 역량이 안 돼서.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청주 흥덕에서 출마했습니다. 청주 흥덕구.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노영민이 3선했나요? 네, 노영민 3선. 도정환이 도정환 3선. 비례대표 포함해서 3선. 이렇게 하면서 해서. 20년 이상 그 종북 주사파한테 뺏겼던 청주인데 청주 흥덕입니다. 사실은 청주가 언제 그렇게 좌파의 무슨 이 성지처럼 됐는지 그것도 참 납득할 수 그렇습니다. 없어요. 원래 청주가 왜 좌파입니까? 청주가 원래 보수의 대구만 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개의원 출마 후보들이 대부분 다 거물급, 정종태, 김종호 이런 분들이 청주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쪽으로 확 바람이 불더니 20년 동안에 그 바람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주의 진정한 모습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되찾아야 합니다. 청주 흥덕구에 출마한 김동원 후보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네, 고성국 TV 시청 여러분, 고성국 TV가 대한민국 그 언론 쪽에 새로운 희망이듯이 저는 청주 흥덕의 새로운 희망이고자 합니다. 이제 저를 믿어주시고 김동원의 가는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상당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가까이 가면은 빨리 저 혼자 뛰면은 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또 유권자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고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그곳에 열릴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미래를 개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대에 보답하는 김동원이 되겠습니다. 예. 청주 흥덕입니다. 청주 흥덕구 김동원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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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